일종의 뭐 거의 절대 권력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사실 놀란 것 중에 하나가 흥미롭기도 하고 그 통화 기록이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부터 쓰던 검사 시절 쓰던 개인 폰이란 말이에요. 저는 아직도 이 폰을 쓰고 있다는 게 지금 놀라웠고, 아 이런 거를 스스럼 없이 장관하고 이런 얘기를 뭐 본인들은 뭐 다른 얘기라고 하지만 어차피 이 사건 관련된 얘기니까 개인 폰을 이렇게 그냥 스스럼 없이 했다는 게, 야, 그냥 정말 절대 권력으로 생각하는구나. 나는 뭐든지 해도 된다. 감히 내 뭐 이런 기록을 누가 뭐 확인하겠어? 뭐 이런 생각도 있지 아마 않았나. 제가 볼 때는 예. 좀 뭐 들으신 분들은 불쾌할 수 있어요. 그쪽은. 그러나 냉정히 보면 역사 속에 희대의 인물로 남을 것 같아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역사의 희대의 인물로 남을 겁니다. 조선조에도 비교할 만한 군주가 없고요. 이 건국 이래 지금 우리가 뭐 건국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갑론을 가고 있으나 임시정부를 통틀어 가지고 우리 지도자들 중에 최고 지도자들 중에 이와 비견될 만한 사람이 있나? 없습니다. 없어요. 단언컨대 아까 MB 얘기를 하셨지만 MB 박근혜도 최소한 가릴 거는 그래도 가렸고 국민을 좀 두려워하는 그런 건 있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최악이다라고들 많이 했지만 사기꾼 아니냐? 결국은 사기꾼이었죠. BBK 사건에서 사기꾼이었으니까. 그러나 공직에 있으면서 보여준 모습만 가지고 보면 그게 크게 범죄에 벗어날 정도로 뭐 4대강 뭐 이런 분란은 좀 일으켰으나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상식밖이다. 이런 소리를 듣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이렇게 봐요. 검사 시절에 핸드폰을 계속 쓰고 있다. 아직도 대통령이 아닌 거예요. 검사예요, 예. 검사. 그리고 어명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났다. 그건 그래도 덜 슬픈 얘기예요. 어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명이 아니었던 거라니까요. 어명이 아닌 예, 뭘까요? 어명보다 뭔가 있는 거예요. 그 임금도 대통령도 두려워하는 어명을 가장한 어명의 뿌리가 되고 어명을 조작하는 지휘하고 그 통제하는 이 명령을 어긴 거예요. 어명을 어겨서 일어난 일이라면 차라리 국민들은 덜 슬플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다. 로비설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어명이 아니라 어명을 그 빙자한 어명을 참칭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대통령 임금님조차도 자기 뜻대로 어명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걸 국민들이 지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저 권력은 국민들이 뺏어야 됩니다. 끝내야 돼요. 참, 아유, 뭐 참. 자, 그 통화 기록 저 다시 한 번만 이제 요거 한번 마지막으로 체크해보고, 아까 조금 관심을 가질 만한 이 사람 이름이 좀 보였는데, 이거 제일 밑으로 내린 건가요? 아, 이게 마지막 거고, 그 두 번째 거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장. 예. 자, 김용현 경호처장도 이제 8월 4일 이후에 아까 이제 잠깐 언급이 된 적극적으로 이제 장관 뭐 물론 이제 뭐 자기들은 또 다른 얘기도 했을 거다 그러는데, 요 밑으로 내려가면 대통령 8월 2일 날 저런 상황이 있었고, 8월 3일 날 저기 그 고석이라는 사람이 보여요. 근데 저거는 근데 짧네요. 27초? 네, 이름은 지금 공개해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아직은 예. 무슨 뚜렷한 뭐 그러니까요. 관련성이 있는 분은 아니고요. 저는 그러면 이건 내리고, 그건 아닙니다. 예, 아직은, 그리고 통화가 된 것 같지도 않은데 27초면?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이 상황은 혹시 뭐 8월 27일 이후의 상황이라면 모를까 이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위에 한번 볼게요. 아니요. 예. 위에 보면 이제 유재은 조태훈 국가안보실장이었죠. 네. 예, 유재훈은 국방법무관리관. 그러니까 저 조태영 문자를 봐도요. 조태영 안보실장이 한 말이 거짓말도 있고 참말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조태영 안보실장이 운영위에 작년 운영위에 나와서 두 가지 말씀을 제가 기억하는데요. 첫째, 안보실은 개입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개입했죠. 했잖아요. 네. 또 하나 맞는 말도 있었어요. 임종득 안보실 2차장이 알기 전에 자기가 먼저 알았다. 안보실 2차장이 김기환 사령관한테 전화한 게 12시 50분입니다. 조태용 안보실장이 안 게 11시 45분에 문자를 보냈으니까 그 전에 알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네.
그건 왜 그랬을까요? 저 임종득이 그날 휴가 중이라서 그랬나요? 모르겠습니다. 임종득 안보실 저기 2차장은 이 사건에서 뚜렷한 역할은 없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임기현 예. 임기현 왜냐하면 그 전에 국방비서관이 이미 그 전에 이미 대통령이 나서서 진두지휘하고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뭐 대장이 나서서 예, 저러면 말 뭐, 맞다나 자기 말 맞다나 이 무슨 일이지 하고 김기환 사령관을 붙잡고 지금 저기 사정을 들어보는 약간 뒷북치고 있는 그런 정황이 보이거든요. 임종득 2차장은 그다지 처음에 이제 국회에서 공개될 때는 안보실 사람이 등장했다는 그것이 충격적이었는데 그게 아닌데요. 뭐 지금 대통령이 등장했는데 안보실 2차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안보실 사람들이 국회 나와서 지금 뭐 조태용 실장부터 해서 뭐 2차장 국방비서관 다 뭐 이 사건은 그날 저 회의 때 7월 30일 날 대통령 회의 때 보고도 안 됐고 자기들은 무슨 그 비서관이 일상적으로 행정관이 챙겨주는 그냥 그 사건 네. 그것만 봤다는 거였죠? 그것만 올라왔는데 그것도 자기들은 뭐 안 봤다. 그러니까 보면 임기훈 국방비서관은 철저히 거짓말했죠. 7월 31일 날 네. 해병대 우선 사령관한테 통화 기록을 통화 우선 없다. 예. 그리고 저렇게 보면 조태영 안보실장이 그 최초 보고자가 임기훈이라는 걸 굳이 거짓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기가 저렇게 안보실 2차장보다 먼저 알게 됐다라는 걸 인정하는 이유도 없었는데 인정을 했는데 굳이 최초 보고자를 그 거짓말할 이유는 없죠. 임기훈이 보고했을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임기훈이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는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 거짓말쟁입니다. 그런 자가 지금 아유. 국방대학원에 뭘 한다고요? 아니 거짓말 가르치러 갔어요 지금 거기? 국방대학원은 다 거짓말쟁이 양성하는 곳입니까? 이게 해도 너무하는 거죠. 아니 무슨 간첩 조작 사건의 주인 검사를 공직 기강 비서관으로 세웠다고요? 저는 나중에 그걸 알고 기가 막혔어요. 그런 사람이 공직 기강을 운우네요? 임명될 때부터 사실 이제 좀 논란이 있었는데 뭐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국정원이 이제 수사했던 사건이고 그 당시 이시연이라는 사람은 검사로서 이제 그 기소 단계에 관여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왜냐하면 어차피 뭐 기소하려면은 그 사건 판단을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아무리 변명을 들어줘도 과실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사람 명백한 과실이 있는 사람을 이 사람들은 그 공직 개념이 기강? 없어요. 아유, 개념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검사들의 이 마인드 제가 뭐 이게 모든 검사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 검사들의 특징이고 특히 저희가 이제 특수부 검사들의 어떤 그런 좀 안 좋은 습성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자기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든지 다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다 옳다고 생각하고 화려하게 사실 기소하고 했는데 법원 가서 무죄 날 때가 많잖아요. 깨지고 해도 절대 자기들이 틀렸다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법원과의 뭐 네. 견해 차이. 응? 자 임기현 국방비서관 같은 경우는 시적 인간 거짓말로 일관을 했는데 국회 나와서 그런 사람이 국방대학원에 가서 무슨 교육기관에 있다. 이게 군인을 우롱하는 거 아닙니까? 군인을 우롱하는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 사람도 지금 이제 우리가 임기훈 국방비서관에 대해서 핸드폰을 열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 좀 더 명확한 게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자. 추후 판단하자고 그랬는데 임기훈 국방비서관 당연히 열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초 보고를 어떻게 받았고 임성근 사단장한테 그 깊은 소식을 전했을 것 같은 사람으로 추정도 되고요. 또 최초에 이첩이 강행된 사실을 보고받고 전달한 사람 모든 핵심적인 허브 그 연결 통로로 그 사람이 다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 거짓말을 했죠. 하나도 인정한 게 없습니다. 자기가 인정한 것 중에 참말이 거의 없어요. 전부 다 말한 것은 다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뻔뻔스럽게 7월 31일 날 날짜까지 특정하면서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한 적이 없다. 그리고 자기는 이첩이 됐다는 사실은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 이런 황당무계한 거짓말을 국회에서 밥 먹듯 했거든요. 그리고 영전했습니다. 이건 뭐 이 사건 관련자들 뭐 다 올라갔던데 네, 많이 그러니까 뭐 총선 출마도 하고 지금 제가 박정훈 대령과 이건 그냥 끝나서는 안 된다. 국가의 고의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대통령, 국방장관, 유지원 법무관리관, 이제 검찰단장과 이제 그 군검사는 나중에 조사 결과를 보고 그들이 이제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보고 판단할 거지만 일단 명백히 대통령 경로를 들었으면서도 또 했으면서 했고 들었고 전달했으면서 다 아니라고 하는 바람에
박정대는 작년에 구속될 뻔했잖아요. 네. 그 어마어마한 불법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예. 자 여기서 그래서 임기훈도 지금 예. 이런 식으로 자기가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면 대상으로 넣을 수밖에 없어요. 자 군사법원이 사람들이 조금 이제 궁금해하기도 하는데 자 박대령의 구속영장 청구 자 이건 뭐 그때 그 당시 분위기가 다들 뭐 구속될 거라고 예상했잖아요. 저희가 전날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도 하고 이건 뭐 분명히 권력층의 뜻이 작용한 거기 때문에 근데 군사법원이 기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 또 이제 이런 통신기록조에도 군사법원이라서 쉽게 내주겠나라는 우려가 좀 있었어요. 그죠? 그날 재판 때도 사실 그 신청하실 때 저도 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은 바로 안 받아줬잖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나오는 허락을 하는 바람에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는 바람에 결국은 이런 진실들이 지금 세상에 드러나게 됐단 말이에요. 박 대령은 어쨌든 구속이 안 됨으로써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고 이 군사법원은 지금 군검찰하고 좀 따로 가는가 봐요. 군사법원과 군검찰이 다른 게 아니고요. 원래 한 식구인데. 그게 아니고 예. 이거는 이제 저는 법무관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나름대로 10년간 근무했고 그 예. 이후에도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제가 몸소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이거는 군사법원 대 군검찰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부 육사 출신 정치적으로 오염된 일부 군법무관들과 나머지 군법무관들과의 싸움입니다. 나머지 군법무관들은 다 제정신들이에요. 너무나 비상식적이니까. 그런데 다만 이제 조직화돼 있지 못하고 약간 아마추어리즘이 좀 지배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서 갱성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진급이나 여기에 목매는 조직들이 아니고 굉장히 독특한 문화가 그 안에 있거든요. 약간 시니컬하면서 각자가 알아서 하는 그러니까 서로 간섭하지 않고 각자 알아서 하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배했었어요. 그래서 일부 이 육사 출신 정치적으로 오염된 이 법무관들이 지금 그 이 오염시키고 온갖 분란들을 일으키면서 또 거기에 합세한 일부 그 쫄개들 그 진급이나 뭐 이런 달콤한 거에 영혼까지 팔아먹고 그들의 앞잡이가 된 일부 쫄개들 얘네들 의해서 지금 국무부관 조직 전체가 모욕당하는 사건이지 절대 저는 제가 그 출신이어서 물론 그러겠죠.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고 저도 그 출신이니까 옹호하려는 습성이 있겠지만은 그 일반화 시킬 수 없는 군사법원은 군법무관들은 안 돼. 뭐 원래 그런 놈들이지 무슨 독립 있겠어. 쟤네들이 무슨 법조이냐. 이렇게 보는 것은 속단이다. 개성이 굉장히 강하고 그 중에 이제 일부는 좀 오염되어 있는 게 분명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를 곰곰이 뜯어보면 그런 제도적인 문제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군사경찰이 독립돼 있지 못하고 군 법무관 조직이 굉장히 아마추어리즘에 빠져 있고 일부 권력 집단이 형성돼서 그들이 전횡을 부리는 이걸 국민들이 전혀 알 수 없는 통제도 되지 않고 아무도 관심도 없는 이런 것이 이제 이 사각지대처럼 남아있다가 터진 거죠. 이 사건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법무관 파면 사태의 후유증이에요. 그 법무관 파면 사태 이후에 법무관들이 각자 모래알처럼 흩어졌어요. 서로 모른 척을 하고 잘못을 저질러서 서로 모른 척을 하고 네 일은 네가 알아서 비난도 하지 않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일부 그 핵심 세력들이 모든 것을 장악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지만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과연 군법무관 조직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국민의 심판대에 서게 될 거예요. 모든 것을 뺏겨도 할 말은 없을 겁니다. 그것도 잘못이니까요. 뭐 그 과거의 군사정부 시절에는 모든 군인이 정치군인이었나요? 일부가 정치군인이었기 때문에 모든 군인들이 그 비난을 받고 명예가 훼손되지 않았습니까? 법무관 조직도 마찬가지요. 일부 법무관들이 오염되고 그들이 육사 출신이라 하더라도 전체 법무관 중에 일원인 건 분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 없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번 사태 끝나고 안 되겠다. 너희들은 권한 박탈 다 내놔. 해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군법무관 모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 군사법조직이 그동안 운영되어 왔던 어떤 한계점들 이런 여러 가지 그들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를 싸잡아서 비난하는 것은 좀 억울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제 뭐 얘기를 좀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제 더 추가적으로 또 이제 조사를 더 해봐야 되는 부분,
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건 일단 뭐 임기훈 국방비서관의 통화 기록 또 뭐가 있을까요? 다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의 핸드폰, 그 다음에 유재현 법무관리관의 핸드폰 다 일단 신청을 했고요. 예. 보류된 상태지만 그래서 제가 공언했듯이 특검이 자초된 마당에는 우리도 이 사건을 단순히 박대령의 항명 유무죄만을 가리는 사건이 이게 그거는 이미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차고 넘치는 증거가 뭐가 더 필요한가요? 그러나 역사적 소명이 있기 때문에 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어 있는 이 군사 재판 내에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일종의 수사를 우리가 진행하겠다. 그 외압을 밝히는 수사를 원래 프랑스에서는 그 수사 판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있다고 합니다. 제가 뭐 네. 직접 경험한 건 아닌데 법원을 통한 수사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속도가 좀 느리지만 법원에도 다 강제권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도 가능하고 사실조회, 문서송 부촉탁 뭐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수처가 갖고 있으나 공개할 수 없는 그래서 국민들이 알 권리가 침해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보강을 하겠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공수처 수사를 넘어서는 어떤 보강까지는 능력도 안 되고요. 공수처가 훨씬 방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닐 거고요. 다만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또 그리고 공수처가 혹시 놓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이 재판을 통해서 최대한 밝혀서 어차피 재판은 지금 단기간 내에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증인신문도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어차피 진행되는 재판이라면 그래서 제가 저번에 공판 들어갈 때 공소추정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는 해보자. 다 여기서 밝혀서 진실을 그럼 규명해 보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예. 오늘 김정민 변호사님 모시고 지금 이제 문제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군사보좌관이었던 사람의 통신기록 박진희 군사보좌관이었죠. 자, 그걸 중심으로 해서 또 최혜병 사건에 권력층이 얼마나 개입됐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통화 기록을 사실은 이제 뭐 여러 번 이제 뭐 김정인 변호사님께서 저희 이제 방송에 나오실 때 가끔씩 저희가 이제 뭐 화면에 띄우고 이렇게 좀 했는데요. 그 중에는 이제 뭐 혹시 사건과 관련이 없는 아직 직접적인 어떤 그런 게 없는 분의 뭐 이름이 이제 본의 아니게 노출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게 뭐 공적인 저희가 그런 보도의 취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불편해 하실 분이 있다면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인 차원의 것은 전혀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지금 뭐 공적인 의미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앞으로도 최혜병 사건 지금 뭐 사실 이제 결말이 진짜 어떻게 날지 이것이 또 국가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정말 한편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예, 단순히 이게 뭐 권력자에 대한 분노 차원을 넘어서 정말 나라의 어떤 운명이 걱정될 정도인데 이 사건의 어떤 또 새로운 어떤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저희가 또 열심히 보도하겠습니다. 김정인 변호사님 또 앞으로 지금 요즘 너무 진짜 피곤하실 텐데 여기저기 연락도 너무 많죠? 지금 뭐 끝나도 진작에 끝나야 될 사건이 그러니까요. 계속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몇 달 전에 벌써 김정인 변호사님 여기 나오셔가지고 이제 게임 끝났다. 예. 그죠? 임기훈 통화 예, 나왔을 때 예.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맞아요. 항복해라 끝났다 게임은 끝났다 선언했는데 그런데도 이게 뭐 확실히 네. 권력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오래 정말 갑니다. 찔기고 정말 판이 이미 기울었는데 상대방의 마우스 미스를 기다리는 바둑 기사처럼 참 치졸하기 그지없고요. 용기가 없고 영원히 기억될 패주로 아마 영원히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왕인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패주라고 부르죠. 쫓겨난 왕을 패주라고 부릅니다. 패주로 기억될 거예요 아마. 자, 조성식의 어퍼컷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